지난 월요일이었죠. 서울시 강동구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로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언제 꺼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아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도로가 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표면이 정어줄도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여기 사거리 보면은 다 도로가 갈라졌어요. 오전에 제가 그 도로 주변에 작은 싱크홀이 생긴 것을 보고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이만큼 정도 크기였었어요. 2월 말서부터 저희 전조 증상이 나타났어요. 저희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면서 치마가 일어났고 일주일 전에 와서 안전조사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장님, 서울시는 일단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했고 별다른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지금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여기가 또 서울시 집안 침하 위험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는데도 올해 현장 점검이 없었다 이런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물건들이 도로가 파손이 되든 뭐가 파손이 되면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 징후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근데 그 징후를 알고 서울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복구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고가 났어요. 결국 뭐가 되냐면 서울시에서는 복구 작업했던 게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죠. 아하. 그럼 원인이 뭐였냐 보면 서울시가 작년에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금 싱크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안전관리 능력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안전해진다는 얘기예요. 복구 작업을 했냐 안 했냐가 몇 년, 10년 전에는 이게 문제였거든요. 예. 신고를 해서 복구를 안 해요. 그러나 지금은 복구 작업을 합니다. 그래 복구 작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복구 작업을 했느냐가 안전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땅속 빈 공간을 이렇게 전파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그 GPR 탐사 이것도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밑에 전파를 보내거든요.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파의 어떤 반사 능력을 이용해서, 예. 반사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침투기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뭐 1m 가느냐, 2m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예. 최소한 5, 6m 이상의 어떤 침투 능력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요. 또 장비뿐만이 아니고 의료 장비가 아무리 좋지만은 의사의 능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또 관리하고 검토하는 이런 안전관리 개개인의 서울시의 능력도 있어야만이 지금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로 사망한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30대 가장으로 알려졌는데 참 유가족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공개가 됐어요. 참 안타깝죠.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이제 발견이 돼서 더 안타까움이 더했는데 예. 그 사연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다고 해요. 예. 사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좀 어렵게 되면서 낮에는 본인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이제 부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사고 당일에도 이제 퇴근을 해서 배달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그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협회장님, 이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게 주유소가 무너질까 걱정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참변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른다. 서울시의 뭐 27%인가 하는 곳이 다 이 싱크홀 위험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토질은 근본적으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어요. 토질 구성상. 예. 그러나 우리나라 토질은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수 있는 토질입니다. 그런 토양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예. 했을 경우에 그 공사의 영향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도로 밑에 보면은 어떤 게 지금 지나가고 있냐면 상하수도 배관이 있죠. 예. 이 상하수도 배관이 있거든요. 이 배관이 자연 노화가 돼서 파손이 돼서 물이 흐를 수 있잖아요. 흐르게 되면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흙과 돌이 흐르기 때문에 공동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공동구가 형성이 되면은 차가 지나가죠. 이게 누름으로 인해서 공동이 발생되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밑에 터널 공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터널 공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터널을 그 밑으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흙들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땅 밑에는 상하수도 배관이 아닌 일반 물길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물길들이 변화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에서는 또 신속하게 확인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